소원,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의 정의부터 살펴보시면 첫 번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요. 이때 더하는 일정한 수를 바로 공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n번째 항이 궁금할 때 식을 세워보자면 an은 a, 이것을 이제 초항이라고 불러서 보통은 a1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플러스 n-1의 공차를 바로 d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d를 곱한다 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항을 구할 때는 공차를 더하지 않기 때문에 n-1로서 규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n-1의 d를 전개해서 식을 그냥 정리해버린다면 오른쪽처럼 an은 pn 플러스 q라고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초항을 p 플러스 q라고 쓰면 되고요. 공차는 바로 p가 됩니다. 자,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두 번째 항이 8이고 여섯 번째 항이 16이다. 이럴 때 일반항을 구하고 네 번째 항의 값을 구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선 초항과 공차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항이라는 건 어떤 거였죠? 초항에다가 공차를 한번 더한 거예요. 여섯 번째 항은 뭐죠? 초항에다가 공차를 5번 더한 거겠죠?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 얼마다? 공차가 4개만큼 차이가 난다. 결국 숫자 차이만큼의 공차가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항의 순서만 보고도 우리가 공차가 얼마큼 벌어져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공차의 차이만큼을 써주면 바로 공차는 2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두 번째 항에서 우리가 2를 더해서 찾아준 거기 때문에 초항은 6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일반항 an은 6 더하기 n-1에 곱하기 2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주면 2n 플러스 4로 고쳐 적을 수 있고, 이때 a4라는 것은 네 번째 항을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n에다가 4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12가 나오겠죠. 혹은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2개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2번 가면 되니까. 이렇게 찾아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제에서는 일반항을 굳이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항까지 구했다가 간 것이지만 실제 많은 문제에서는 바로 네 번째 항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차만 구해서 네 번째 항을 바로 추측해서 구해주는 방법이 제일 빠릅니다. 자, 그 다음은 등차 중항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약간 평균 개념인데요. 왜냐하면 일정한 수를 더해줬기 때문에. 보시면 세수 A, B, 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순서대로 공차가 벌어졌겠죠. 그러면 이 B를 기준으로 같은 만큼을 빼주고 더해주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를 AC의 등차 중항이라고 하고요. B는 2분의 A 플러스 C라고 하고 2배의 B값은 A 플러스 C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을 바로 적용해 보면 두 번째 예제 보시면 5개의 자연수 5, A, B, C, 17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다 같은 만큼의 공차만큼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결론은 이렇게 둘이 더한 22가 바로 이 B가 돼야 됩니다.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B는 1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A 플러스 C 자체도 B가 등차 중항이기 때문에 22가 돼야 됩니다. 셋 다 더해주시면 정답은 33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등차 수열의 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의 기호를 SN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항과 제 n번째 항을 알 때인데요. 첫 번째와 n번째 항을 더해주시고 거기에 항의 개수만큼을 곱해주신 다음 2로 나눠주시면 바로 SN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 항과 공차만을 알고 있었을 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식은 첫 번째 식의 n을요. 일반항으로 풀어서 표현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2분의 n 2a 플러스 n-1의 d를 곱해주면 sn이 나온다. 이렇게 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두 식은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제를 보시면 등차 수열 an에서 두 번째 항이 5고 열 번째 항이 21일 때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다 더하면 얼마일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두 번째 항과 열 번째 항의 차이에는 공차가 8개가 차이 난다는 걸 알고 그 공차의 차이는 16입니다. 그래서 공차는 2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첫 번째 항을 3이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과 마지막 번째 항의 수를 더해 주신 다음 항의 개수를 곱하고 그것을 2로 나눠주시면 바로 S1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24고요. 2를 먼저 나눠주고 10을 곱해주면 되니까 정답은 120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엔 SN과 AN의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성립하는지 살펴볼 텐데요. 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만약 n이 1이라면 첫 번째 항부터 제 1항까지의 합이라고 설명이 되는 게 S1이기 때문에 사실상 더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A1과 같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n이 2이거나 2 이상이 된다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SN이라는 건 A1부터 AN까지 항을 더한 건데요. 이것을 어떻게 바꿔 적어줄 거냐면 AN번째 항을 따로 빼고요. AN-1까지만 더한 식을 바로 S의 N-1로 표기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A의 n번째 항에 대한 식으로 바꿔준다면 Sn-Sm-1로 식이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n이 2 이상일 때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이 1일 때와 n이 2 이상일 때를 나눠서 저희가 구했었는데 실제로 이 일반항이라는 것을 an을 구했었을 때 1을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S1과 같은지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 an은 n이 1부터 성립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네. 자, 그리고 나서 sn은 a의 n제곱 플러스 b의 n 플러스 c라고 이렇게 2차 방정식꼴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sn을. 이때 상수항이 0이라면 첫 번째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수열 an을 해석해도 됩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 나왔었던 첫 번째 항을 넣어서 S1과 A1이 같은지를 확인하라고 했었던 것과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방금 얘기했던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 다음과 같이 있을 때 수열 일반항 AN을 구해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SN은 이 n제곱 마이너스 3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SN에서 Sn-1을 빼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있고요. 밑에 식이 n자리에 n-1로 변경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두 식을 빼겠죠? 그러면 바로 an이라는 게 나올 거고요. 실제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4n이 남고요.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3n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3이 남게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가운데가 마이너스 2군요. 네, 이렇게 남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an이라는 것은 4n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확인해 드릴 게 일반항 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근데 여기 sn 자리에 1을 집어넣었을 때 2 마이너스 3이므로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결국 S1과 A1이 같은 상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방금 구했던 이 AN은요,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게 되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위에서 얘기했었던 것이 처음에 SN이 생긴 2차식이 상수항이 없었다면 그때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SN을 보시면 상수항이 살아있죠. 이때는 첫 번째 항과 S1이 다를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구해본다면 여기는 바로 Sn-1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적어주고 나서 빼주게 되면 AN이 나오게 될 건데 2n제곱은 사라지고요. 4n 남고 마이너스 2가 남고 마이너스 5n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5가 남고 그 다음에 1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an은 4n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이때 a1은 마이너스 3이고 s1은 2 마이너스 5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s1과 a1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한 an 4n 마이너스 7은요. n이 2 이상부터 성립을 하고요. a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로 따로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진짜 의미니까요.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 예시를 한번 풀어보시면 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었을 때 SN은 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2일 때 A1, A5, A9의 값들을 다 더해달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일반항을 구하러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Sn-1을 써주고 이것들을 계산을 좀 해줘야겠죠. 그래서 빼주게 되면 AN이라는 것은 2n-1 플러스 6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AN은 죄송합니다. 첨자로 적어주셔야 돼요. AN은 2n 플러스 5가 되고요. 이때 A1은 7이 나오는데 S1은 얼마입니까? 9가 나오죠. 다르다라는 걸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1은 바로 9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2 이상부터 성립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A1은 9라고 쓰겠지만은 A5는 여기 일반항 자리에 집어넣어서 15라고 구할 수 있고 A9는
23이라고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 더해주시면 24에다가 47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SN과 AN이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